자, 모든 것을 고치겠다. 미국을 새롭게 하고 모든 것을 고치겠다는 트럼프가 복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업에서 고치겠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주요 산업은 어떻게 고쳐질까요? 이 부분이 지금 우리에게는 관건이고 무섭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기대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것 때문에 당장 산업이 내일 아침에 그렇게 된다는 것도 아니고 주가가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방향성을 같이 가져가 보자 라고, 제가 자료는 조금 더 많은 상황이니까 공유하는 차원이라고 마음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서 좋은 것만 좀 가져가세요. 스트롱맨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 뭐 타리프맨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엔 근데 모든 것을 고치겠다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무섭죠. 4년 만에 백악관 컴백이고요. 역사상 없었던 일이고요.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마가잖아요. 마가. 이 사람 그 얘기하고 다닌 게 모자도 트럼프가 쓰고 다니는 게 마가고,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고 국경을 고치고 모든 것을 고치겠다, 우리나라가 치유되도록 돕는다. 사실은 내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위주로야. 근데 물론 국가가 힘이 있으니까 저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를 당신들을 위해 갖고 우리나라만 잘 살도록 하겠다라고 하면 주변 국가에서 이 깡패 같은 놈들 그러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제 270 매직 넘버 생각보다 빨리 달성을 했죠. 그러면서 재입성한다고 얘기가 나왔고, 폭스에서 한 4시 정도에 그냥 승리를 때려버렸죠. 폭스뉴스에서 먼저.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번처럼 민주당 후보가 막판에 역전하는 붉은 신기루, 그러니까 공화당의 승리 착시라고 하는 부분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변도 없었고 장중에 뒤집는 것도 없었어요.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예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막 3, 4일 걸리지 않을까, 막 진짜 초 박빙으로 가면 13일 걸린다 그랬는데 이게 웬걸? 정오에 끝났어요. 정오에 진짜 우리 시간으로. 예, 승부가 난 셈이에요. 그러면서 밥 먹고 있는데 밥맛 없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어째. 왜냐면 알고는 있었는데 지원한 후보, 그러니까 지지한 후보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예측한 거랑 제가 지지한 건 또 다르니까, 제 마음속에 있는 거랑 또 다르니까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컨텐츠를 좀 전해드리기 전에 트럼프 시대를 개괄적으로 표현한 효율적 정보가 있습니다. 삼성 KPMG에서 얘기한 건데, 트럼프 이걸로 주요 키워드를 제시를 했는데 이것만 외우셔도 사실 트럼프 시대가 좀 될 것 같아요. 트럼프의 T, 트레이드 앤 타리프.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하고 보호무역을 강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제외한 모든 나라들한테 힘들게 할 거고, 그다음 우리한테 흑자 내고 있는 나라들한테는 그다음 관세 다 때려가지고 니네 힘들게 할 거야. 그럼 사실 관세 때리면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 있다라고 빨리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인플레이션은 계속 지속되지 못한다.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리스크 테이크. 뭐냐면은 자국의 제조업 경쟁력 등을 위해서 저금리 약달러를 지향한다.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지금 트럼프는 시행을 할 만한 제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unpredictability, 예측 불가능하다. 이 사람은 그냥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잖아요.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는 정책 기조가 있습니다. 정책 기조가 어디로 갈지 갑자기 김정은한테 하이 로켓맨 왓썹 요 한 다음에 이렇게 우리 만나자. 우리 지금 만나 할 수 있어요. 내가 해줄게 그러면서.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푸틴은 아직까지 반응이 없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뭐 크렘린궁에서는 뭐 얘기 없을 거라고 하지만 푸틴하고 본인이 친하다고 했으니까 뭐 이런 정책 기조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매니팩처링, 미국을 과거와 같은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 미국을 강하게 만들겠다.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 이건 리쇼어링은 사실은 트럼프 때부터 한 거거든요. 계속 하겠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패러독스, 역설적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양립하기 어려운 애들을 두 개를 같이 놓는다는 거예요. 기업 감세하고 저금리 저물가하고 재정 지출 확대하고 관세 인상, 이게 맞아요 다? 안 맞아요. 근데 이것들을 다 양립을 시켜가지고 어떻게든지 역설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고요. 하다 보면 바꾸겠지. 어떻게 바꿔? 예측할 수 없게 바꾸겠지. 뭐를 통해서? 제조업을 통해서. 어떻게 트레이드를 하고 우선주의를 하고 관세를 높여서,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와 있어서 요 키워드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가시는 것도 솔직히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왔고요. 어제 장중 변동성이 상당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순환매도 있었고 뭐 그러다가 생각보다 빨리 결과가 나오면서 선거가 재미없고 여론조사 신뢰성 엉터리네 개판이네 하고 외신과 함께 여러 가지를 좀 파악을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서정덕TV가 제 마음은 해리스였지만 정부는 그래도 올바르게 줬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 사심을 너무 드러내지 않아서 다행이다.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거나 뭐 씁쓸하긴 하지만 증시 상황을 보면 펜실베니아가 초반 초강세를 순식간에 뒤집었잖아요. 막 28대
72 이렇게 갔었어요. 근데 그거를 뒤집어가지고 막 53대 48 이렇게 가니까 그냥 국내 증시가 그때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 빠졌어요. 쫙. 언제부터? 정오부터. 이 시점부터 딱 빠진 거예요. 이 시점부터. 이게 언제요? 펜실베니아가 뒤집히고 더 이상 뒤집지 못할 거라는 예측이 나온 순간부터 쫙 빠져요. 그래서 없어져요. 근데 보시면은 중국도 거의 아니 중국이 두드려 맞는 나라인데 제일 조금 빠져. 중국이. 니케이는 2.61% 올라가요. 홍콩은 좀 내려가요. 근데 대만은 솔직히 왜 올라가는지 대만은 올라가. 얘네도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해서 방위 분담까지 얘네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만도 방위 분담 올릴 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TSMC 그리고 빠졌어요. 왜? 얘네들은 지금 이제 결국에는 관세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인도랑 다 올라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왜 우리나라만 이래?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트럼프 강성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다른 나라 미국 일단 선물 시장 올라갔었죠. 일본 급등하죠. 중국도 내리는데 거의 없죠. 홍콩만 살짝 내렸죠. 홍콩만 우리보다 더 내렸구나. 비트코인 급등했죠. 우리는 뭐예요? 트리플 약세. 조컨 실컨 간의 47대 미국 대통령은 누구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백악관에 입성했고 우리는 그냥 이걸 맞아갖고 투자를 해야 돼요. 이번 선거 전에 미리 말씀드렸던 부분을 잠깐 복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 어제 아침 콘텐츠였어요. 이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만들었고 그러면 변동성이 초기에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우리나라 증시 특성상 이에 대해서 내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할 거냐를 결정을 빨리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불안하신 분들은 뭐 트레이딩을 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은 어떻게 하냐면은 일부를 팔아갖고 현금화한 다음에 내렸을 때 더 많은 주식 수로 보답을 받는 거죠. 그리고 현금화를 시켜놓고 조금 더 기회를 본다라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트럼프 관련주에다 아예 해지를 해갖고 배팅을 하는 전략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거 하신 분들이 많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어렵거든요. 내 돈을 빼갖고 특히 손실난 걸 빼갖고 다른 걸로 옮기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어게인 트럼프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빠르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수혜주 피해주를 찾는 거는 단기적으로 필요합니다. 수혜주 피해주는 단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오래 가진 않습니다. 수혜주 피해주 가운데서도 그냥 원상복구되는 애들이 생길 거예요. 왜? 산업이랑 연관성이 있게 봐야 되는 거고 얘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 산업의 발전 방향이랑 경제 발전 방향이랑 같이 가는지를 보고 투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할 거냐 중장기적으로 갈 거냐 요거를 좀 염두하시면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꾸준히 저희 채널에서는 두 가지의 자금을 좀 나누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금이 한쪽에 다 몰빵돼 있다라고 하면 안타깝지만 고통과 인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각자 상황에 맞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수혜주하고 피해주를 좀 나눠보면 피해를 보는 업종은 중국 관련주도 꼽히는데 중국 대리기가 심화되면서 중국 관련주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죠. 어제 우리 증시에도 여기 반영이 됐어요. 이게 대체적으로 그냥 본 건데 호텔신라도 빠졌고 얘는 실적도 안 좋아 심지어. 그 다음에 또 누가 빠졌더라. 쭉 보면 중국 관련주 또 있을 텐데 뭐 아모레퍼시픽 요런 애들도 빠졌고요. 중국 관련주들이 조금 이제 된소리를 맞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구리나 원자재 간의 수요 감소 우려가 있는 것들도 좀 볼 필요가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반면에 달러, 금, 은 등은 강세로 갈 수 있고 리튬도 트럼프 당선에 갑자기 상승을 했습니다. 풍력 태양광을 콕 집었었어요. 트럼프가 안 좋아하는 걸로. 특히 풍력을 좀 안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좀 이제 IRA 후퇴나 정책 축소 이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죠. 주가가 그동안에 계속 눌려 있었는데 어제 또 눌리면서 어떻게 됐냐면 5%가 빠지고 PNT가 9% 빠지고 한 두 자릿수까지는 아닌데 한 자릿수 후반대에 하락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상승하는 업종은 뭐예요? 지금까지 증시 흐름과 공약 등으로 볼 때는 전통에너지, 금융, 방위산업, SMR 이런 게 좀 거론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화석에너지나 원전에너지를 통해 갖고 에너지 생산성을 높여 갖고 고용을 창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과거에. 그리고 주선거 자금이 이제 화석에너지 이쪽 관련해 갖고 들어오는 만큼 이쪽에 입김이 상당할 수밖에 코크 형제 뭐 얘기 나오잖아요.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유 천연가스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연방토지에서 시출 허가하고 있고 요거 시추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계속 벌써부터 얘기 나오잖아요. 어디선 시추를 늘릴 거다. 그러면 임대 절차를 가속화해 줘야 돼요. 관련 규제 정책을 완화한다. 그래 갖고 셰일가스 관련주도 좀 웃을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주, 트럼프 수혜 종목이다. 금융, 부동산, 가상화폐. 그래갖고 어제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주도 올라갔어요. 왜? 우크라이나 요 밑에 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가능성 높아지면서 재건주가 언급되고 건설주가 언급이 되고 있고요. 또 원전과 관련해서 SMR 투자 확대 등도 여러 번 강조한 만큼 해당 업종도 이미 움직이고 있던 상황입니다. SMR은. 원전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연초부터 했던 게 이제 요건 좀 안전빵으로 좀 해지용보다도 더 안전빵이다. 왜? 두 후보 간의 교집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원전을 여러 번 해드렸는데 사실 원전도 손이 잘 안 가죠. 예, 그래서 교집합으로 하나 들고 있어도 좋아요라고 여러 번 강조드렸고 방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트럼프 관련주로 꼽히는데 방산은 제가 6월 이후부터 언급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중국 대리기를 하니까 수혜가 되고 특히 CDMO 같은 애들 여러 번 얘기 나왔었죠. 이거는 뭐 공통이에요. 해리스가 되건 그 트럼프가 되건 바이오도 중국 대리기에 세게 들어가는 거는 공통이에요. 중국 공급망을 아예 분리하는 근데 좀 다른 거는 디리스킹이랑 디커플링이 다른 건데 디커플링을 추구해요. 아예 공급망에서 아예 얘는 트럼프는 배제시키는 거니까 더 세게 치는 거죠. 그래서 두 후보가 중국을 누를 때 이제 드론이나 바이오나 아니면 2차 전지, 전기차 그러니까 뭐 이런 애들 그다음에 의약품 이런 애들이 중국 공급망에서 배제를 시켜가지고 때리기를 하는 건데 이게 디리스킹인지 디커플링인지 이 두 가지 용어가 달랐던 거죠. 근데 디커플링이 아예 그냥 빼내는 거잖아요. 배제를 시켜버리는 거잖아요. 분리시키고 이거를 추구하는 게 트럼프기 때문에 해리스 대비해서 더 강하게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첨단 반도체 분야는 물론이고 스마트폰 만드는 화웨이, 샤오미 이런 수요 산업까지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가지고 반도체 관련주들도 일단은 어제는 올라가긴 했는데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요거는 근데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향후에 반도체는. 왜냐면 칩스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첨예하게 물린 게 있고 우리나라도 같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반도체는 저는 마냥 수혜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강달러 유지가 그리고 되면서 강달러 수혜주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수출 관련주인데 어떤 수출이냐면 관세를 세게 때릴 거예요. 이 사람이 타리프맨이기 때문에. 그럼 미국 현지에 공장이 있어갖고 생산 가능한 기업들은 관세 폭탄의 영향이 적어진다. 그럼 얘네들이 조금 더 이익 마진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를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뭐 남북 경협주나 이런 거는 이제 북한이랑 직거래 얘기 나오는 건데 이상급 그건 솔직히 저는 안 봐요. 이런 애들은 이상급등 현상으로 보면 된다. 라는 거. 그리고 법인세 감면이나 친기업적 성향을 통해서 빅테크 기업들한테는 전반적으로 손해볼 게 없다. 요 기업들은 어느 기업이요? 미국 기업들입니다. 분리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는 국내고요. 얘는 국외 기업입니다. 얘는 미국 자체 기업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언론에서 나온 거하고 안 나온 거하고 제가 쭉 정리를 했고 제 뇌피셜에 있는 강달러나 뭐 이런 것들까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요 정도 보시고 여기에 추가 알파를 하시고 뺄 거 빼시면 돼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미국 현지에서는 빅테크 기업들한테 전반적으로 손해볼 게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를 해드렸잖아요. 누구예요? 가장 크게 이슈되는 거 테슬라 갈 거니까 외치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2,510억 원을 배팅했어요. 누가? 머스크 목숨을 건 거예요. 이번에 이제 웃을 일만 남았다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유세장 쫓아다니고 마가 모자 쓰고 있고 트럼프를 지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미 뒤에서 어떤 자리를 맡을 것이다. 굉장히 높은 자리다 얘기 나오고 있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트럼프가 떨어졌다면 테슬라 오늘 완전 급락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의 상황이 펼쳐졌고 지금 어제 막 그 SNS에 막 올리고 난리가 났죠. 명운을 걸고 도운 건데 본인의 명운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명운까지 걸어버립니다. 주주 입장에서 진짜 아찔한 선택이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테슬라 주주들은 또 믿더라고요. 우리 머스크 형은 해낼 거라고. 그래서 이런 머스크의 테슬라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머스크가 지금 CEO인 이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투자 포인트를 빨리 잡아내고 불안한 걸 제거하고 그 다음에 또 불안한 걸 찾아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잘못 정보는 해석을 바로 하고 투자 기회로 삼고 이러는 거죠. 특히 트럼프 피해 업종으로 배터리 섹터가 꼽히고 있는데 한켠에서는 최고 수혜주가 테슬라. 이게 너무 양립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파라독스인가? 트럼프 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또 트럼프 시대 패러독스라 그러니까 패러독스라고 하면 이게 또 가능하겠다라고 생각도 들면서도 한켠에서는 그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휙휙 바뀔 수 있고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니까 머스크 때문에 얘를 또 휙 돌리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해볼 수 있는 거고 어떤 예측도 지금은 다
근거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가장 그 중에서 확률이 높은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한 이유, 이거 어제도 말씀드렸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AI하고 로봇, 그 다음에 자동화 발전에 대한 규제가 지금 미국이 심각한데 특히나 자율주행 쪽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로봇택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규제가 너무 세. 한 방에 풀어줄 만한 형님이 필요해. 그 형님이 누구예요? 그 트럼프 형님이죠. 형님 갈 거니까 하고 싶은데 한번 어떻게 해 시원하게 풀어줄게. 이렇게 하는 거고 한 자리 줘가지고 그걸 이제 조사하는 것들을 없애버리고 이런 게 이제 트럼프하고는 말이 통하니까 원샷으로. 근데 이제 해리스 정부하고 그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간 게 아닌가. 뭐 다른 이제 뭐 딸내미인가 아들내미인가 얘기는 그건 차치하고요. 그러니까 현 제도상 민주당 정권 아래에서는 규제 장벽에 놓여갖고 머스크가 원하는 로봇택시 상용화 기술 문제, 스페이스X 그다음에 뭐 얘네가 협동 로봇이 있어요. 또 요런 것들을 아무것도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되더라도 시일이 너무 오래 걸려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게 좀 힘들 것이다라고 본인이 판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당선의 선거자금 유세 현장 지원 다방면으로 본인의 명운을 걸고 도운 거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제 Let That Sink In이라고 해갖고 이거 합성입니다. 백악관에 본인의 싱크대 들고 입성하는 거를 머스크가 자기 X에다가 기분 좋아서 올린 거예요. 지금 계속 올리고 있어요. 한 자리 할 거라니까요. 지금 트럼프는 뭐예요? 뭐라 그래요? 머스크가 스페이스X의 통신 시스템이 스타링크를 통해 가지고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서 쓸 수 있게 도와주고, 이게 머스크가 매우 많은 사람 목숨을 구하는 사람이다. 인격도 좋고 천재다. 미국에 많지 않다. 우리는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지켜 세워줬습니다. 예, 그냥 데리고 다니면서 최측근이에요. 최측근. 우리는 이런 머스크의 테슬라에 주목을 해볼 만하고요. 테슬라를 주목을 하면서 각종 투자 포인트들을 잡아내고 뭐 이런 투자 기회를 삼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 피해 업종으로 이게 꼽히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트럼프의 지금 줄선 이유는 뭐예요? 타개하기 위해서, 제도상의 이런 문제점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해결해 줄 사람한테 줄 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로봇택시 일정과 의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로봇택시 이벤트 당시에 소프트웨어와의 결함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을 강조했습니다. 단계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한 바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로봇택시죠. 2인승 운전 조종석 없고요. 사이버캡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 2027년도까지 계획이다. 그래갖고 완벽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 갖춰가지고 갈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제도적인 기반이 좀 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년에 확실히 100만 대 이상의 로봇택시가 나올 것이라고. 그러니까 머스크 형의 말은 반 이하로 믿어야 되는 건 맞죠. 내년이 아니라 언젠가 100만 대 이상이라고 보는 게 맞긴 한데, 그러면은 내년부터 2027년도까지 캘리포니아 및 텍사스에서 비감독 버전의 완전 자율주행 로봇택시 서비스 진행 양산까지 제시됐고, 이것의 핵심은 뭐예요? 규제 완화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고, 다음 스텝으로는 실제 현실화가 된다면 뭐 100만 대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100만 대 이상의 로봇택시가 이제 풀리는 거죠. 이 모델이. 그럼 여기 뭐예요? 배터리 들어가죠. 그럼 얘네들이 자체 양산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없죠. 우리나라 배터리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차에도 그렇고요. 그럼 수혜를 누가 봐요?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이 보겠죠. 지금 중국계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각자 밸류체인을 확인하면 되는 거고, 이 관련주로 묶인 애들이 어제 그래서 덜 내린 거다 라는 거죠. 결국 로봇택시 기술 활성화가 되는 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셈이에요. 이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이 함께 수혜를 볼 수 있는 구조일 수도 있다라는 측면인 거고요. 얼마 전에 로봇택시 이벤트 실망으로 2차 전지 하락했던 것과는 이거는 결이 다른 상황입니다. 결국엔 로봇택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을 거예요. 자율주행 있을 거고요. 여기 안에 AI 들어갑니다. 그리고 배터리 산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제는 AI하고 자율주행 관련주가 올라갔습니다. 모르셨죠? 이거 올라갔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놓고 보면은 국내 배터리 업계도 여기 배터리 산업이 있으니까 이게 다 악재가 아니다. 머스크가 트럼프가 된 게 그런 구조로 지금 또 한번 유출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수급과 심리적인 부분 걱정이 많이 작용을 하면서 폭락을 한 건데, 재료가 확정되면서 또 한번 당선되면서 2차 전지가 국내에서 내리긴 했는데, 이 지금 2차 전지 IRA 뭐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재료가 얼마나 빠르게 해소될지 이거는 몰라요. 이게 언제라고
그 장기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게 당장 내일이에요 모레요 이거 장담할 수는 없는데 불확실성 제거 측면이나 그 다음에 발전하는 산업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전기차나 배터리 산업 회복, 추후 발전적인 측면에서 특히나 이런 로보택시나 이런 것들을 밀어준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상충되잖아요. 얘를 밀어주는데 어떻게 그거를 규제를 하냐고요. 그게 안 되잖아요. 아니 뺏는 것도 힘들고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보택시와 연관성 있는 대신 얘하고 연관성 있는 게 좀 움직일 것 같아요. AI 기술 관련주, 자율주행 관련주 이런 것도 움직임이 좋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이외에 우주 관련, 스페이스X 관련 그 다음에 얘네가 협동 로봇 하거든요. 로봇 관련해서도 큰 틀에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테슬라도 좋은데 테슬라에서 파생되는 애들도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다만 얘네들이 시총이 크지가 않고 그 다음에 기술력이 어디까지 담보가 돼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는 라이다를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라이다를 그 하면은 저기에는 애매한데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각자 판단을 하시면서 시총이랑 얘네들의 지금 PER이 뭐 무조건 옳다는 건 아니지만 뭐 ROE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공시 보시고 그 동안에 뭐 사채 팔아먹은 거 있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만약에 한다면 그거 사시는 건 여러분의 자유고요. 그리고 상원을 장악했기 때문에 IRA기 폐기 뭐 얘기 나오는데 실제 상원이 장악을 했습니다. 4년 만에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하원까지 모두 먹는 거 아니냐 나오는데 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79석이 결정이 되진 않았어요. 근데 공화당이 앞서고 있어갖고 과반 확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과는 지켜봐야 되지만 아무래도 레드 스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더욱 불안해질 수 있는데 IRA 관련해서는 왜냐면 이제 바꿀 수 있는 조건이 됐잖아요. 다만 그 조건이 됐다고 무조건 시행할 수 있느냐 그게 한번 보자는 건데 이거 자체를 문제 삼기가 어려운 게 이미 IRA가 상당히 시행됐고 만들고 있고 만들어졌고 적응이 됐고 그리고 이거 폐기하면 첫 임기 때 오바마 케어 폐기하려 했을 때와 비슷한 저항에 지금 직면할 수도 있고요. 노동자들도 있고 거기가 그리고 공화당 텃밭들입니다. 러스트벨트들. 그 다음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IRA에 투입된 자금이 1610억 달러로 민주당 지역구에 비해서 4배가 높은 게 공화당이에요. 그럼 본인들이 다음에 선거할 때 힘들잖아요. 이런 짓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화당 하원의원 18명이 IRA 세액공제 유지해라 이런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서한 보냈네 아니네 다음에도 이걸 폐기하네 만 해가지고 좀 단기적인 불확실성에 휩싸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의 우군들이나 이런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IRA에 지금 혜택을 받고 있다 보니까 호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폐기하려면 좀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 당근이 주는 그 대안이 없다라면은 지금 말만 하고 좀 어렵고 정책 후퇴가 어느 정도는 조금은 이루어질 수 있지만 크게 이루어지긴 좀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보안 법안이잖아요. 안보 법안. 그럼 중국 때리기 하겠다는 트럼프의 이런 가치관과 정책과는 또 충돌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IRA에 대한 재검토, 폐기 등이 레드 스윕일 경우에는 물리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더 불안감이 커질 수 있는데 현실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구들이나 이런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서한 보냈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행정법상 정도로 조금 후퇴할 수 있는 정도인데 이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나오고 있었고 이거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만 저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뭐 시장을 못 흔드는 건 아니니까요. 그게 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 현 행정부가 정권이 바뀌더라도 IRA를 감축시키지 못하도록 없애지 못하도록 이미 친환경 재정 집행을 85% 이상 해놓고 법적으로 바꿔놔가지고 영속성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어가지고 이거 진짜 불안한 건 많이 떨어졌고 김동명 LG엔솔 대표이사도 AFPC에 당장 칼을 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큰 변동성이 없을 거다. 나머지 소비자한테는 세액공제 변동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전현욱 SK온 IR 담당 부사장도 집권주에 공화당 집권주에 IRA가 지금 집중이 돼 있다. 반대 의사를 똑같이 얘기하자.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젊은 공화당 의원들이 환경 보호에 관심이 많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IRA 전면 폐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국내 기업 3사에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무조건 낙관적인 상황이 아닌데 정신 승리하면서 낙관론만 펼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망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정적인 입장에만도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IRA로 대표되는 친환경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노이즈, 이거는 뭐 진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 계속 회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잠깐 흔들리고 피곤하게 할 수 있다. 이건 어쩔 수 없지 않냐라고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감내해야죠. 왜? 해리스를 지금 될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이어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한 겁니다. 저도 책임질 거예요. 제 선택에 대해서는. 지난 것들은 아쉽죠. 근데 다가온 것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철저히 대비하고 무조건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서 확률적 기반을 높여야 되는 거고요. 어제 해지할 걸, 그저께 해지할 걸, 이런 생각 지금 아무런 도움이 없습니다. 왜? 방법론까지 알려드려도 안 하신 거니까. 저도 뭐 크게 못했어요. 크게 못했고, 예. 결국 이제 4년이라는 임기 시대에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을 보는 거고요.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오늘 저녁에 한 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들이시는 건 투자자들의 몫이에요. 좋은 것만 제 얘기도 취사 선택을 하셔갖고 답답함 털어내시고 수익으로 좀 변환을 시키시면 좋지 않을까라고